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주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50대 친형이 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비극의 발단은 몇 년 전 형이 당첨된 1등 로또였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전주의 한 전통시장. 이틀 전 58살 이모 씨가 49살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평소 두 사람이 자주 싸우긴 했지만 살인극까지 벌어질 줄은 주변 상인들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전부터 전화로 계속 싸웠어요. 욕을 하고 그러니까 형이 성질나서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형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쓰러진 후 근처에 있는 아내가 달려와 지혈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몸에 큰 부상을 입은 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몇 년 전 행운처럼 찾아온 형의 로또 1등 당첨이었습니다. 형이 8억 원을 수령해 1억여 원을 동생에게 줄 만큼 형제의 우애는 남달랐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받은 돈을 보태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우애가 좋았냐면 동생 술값을 선불을 주고 가. 너 고생한다고 술 먹이라고. 형이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거지. 하지만 형이 나머지 당첨금으로 문을 연 정육식당이 경영난을 겪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동생은 집을 담보로 4,600만 원을 대출받아줬지만 형은 매달 이자 25만 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사정이 나빠졌고 형제 간 싸움은 잦아졌습니다. 우발적으로 가야죠. 계획적인 것은 미리 사전 준비하죠. 칼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돈 문제로 이제 시비부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경찰은 형 이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최근 등록 차량이 늘면서 차량 번호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차량 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업체들이 업데이트 비용을 과하게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만성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구마다 차량 차단기가 있는데 새로 도입된 8자리 차량 번호를 인식하지 못해 지난달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에 설치된 인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되지만 업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비용을 청구해 망설이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설치하자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데 부당함을 느껴서 지금은 좀 불편함을 참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요구한 업데이트 가격은 인식기 한 대당 80만 원, 석 대를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모두 240만 원의 비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6곳 가운데 차량 번호 인식기 사용을 중단한 곳은 4곳. 업체 측과의 비용 갈등이 원인입니다. 업체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달라 업데이트 작업을 대신할 대체 업체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렇게까지는 가격이 안 들거든요. 인건비랑 이런 것까지 다 합친다 해도 그 가격까지는 안 나오죠, 솔직히. 업체 측은 차량 번호 자릿수가 바뀌면서 인식 프로그램을 아예 새롭게 만들었다며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 많은 일을 단시일내 하려면 많은 사람이 그 일에 집중해서 해야 되고 뭐 평상시에 나가는 비용보다 몇 배, 10배고 20배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업체 측 해명에도 정작 업데이트 비용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 남하하면서 도내 시군 모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조류 독감과 구제역 발병 시기까지 겹쳐 일선 시군과 축산 농가에서는 방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충청과 이웃한 군산시 금강 주변에 대형 소독기가 소독약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돼지 열병이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조류 독감과 구제역 주의보까지 내려져 군산시와 익산시, 농협과 축협은 이달부터 공동 방제단을 구성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충남에서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발생하자 방제단은 1차 저지선을 금강으로 정하고 소독약 농도도 3배나 높였습니다. 금강을 넘으면 전북 지역은 물론 호남 지역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 이남으로 지금 그 가축 전염병이 도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돼지열병을 포함해서 AI라든가 구제역에 대한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으로 오가는 모든 가축 관련 차량은 소독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만 운행을 허가하는 등 방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소독이나 예방 활동을 할 수 없어 주변 소독으로만 방역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로 직접 확인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여부는 농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축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장화를 가르 신고 또 손 씻기를. 축산당국은 농장 입구에 생석회를 깔아 방역 효과를 높이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 차단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경기와 강원에서 잡힌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야생 멧돼지의 농장 출입을 막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340여 명으로 구성된 방지단은 도내 전역에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할 예정이며 한편 지금까지 검사된 도내 야생 멧돼지에서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전국 철도 노조 파업 여파로 열차 단축 운행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전북 지역 운행률은 호남 전라선 KTX는 70.1%,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9.3%로 집계됐습니다. 파업이 내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지면서 고속철과 일반 열차 40여 대의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어서 출근길 열차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내 전북 규제 자유특구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자유특구가 정부의 민간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의 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남겨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규제 자유특구 사업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LNG 상용차와 이동식 충전소, 초소형 전기 특수 자동차이며 1조 7천여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전주, 무주, 대구 간 고속도로 연결 사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 284km가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간 구간인 전주, 무주, 대구 간 160.2km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신설이나 확장 노선 16개 가운데 14개가 대도시권 교통 개선이나 남북 측에 한정돼 있다며 동서축 교통망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